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녹음하는 시점에 예. 한참 방영하고 있는 영화 한 편을 놓고 과학적인 얘기를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예. 제목이 뭐죠? 영화 제목이? 예. 그냥 이 얘기만 할게요. 퀀텀 매니아라고. 예.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그 양자 마니아, 양자 덕후. 아, 양자 덕후. 양자에 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는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스포를 내장하고 있으니 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스포 당하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우리 미스터 정희님께서는 군사 무기, 과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오늘은 이 뭐 영화 스토리보다는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 그 거기도 막 전쟁씬 나오고 그러니까 무기 막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과학, 그 전쟁씬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 무기나 전략에 대해 해박하신 우리 그 미스터 정희님의 고견도 좀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그 마블 영화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애초에 사실 이게 이 영화가 또 좀 의미가 있는 게 애초에 양자역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했던 게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걸 마블이 처음에 영화로 시키면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연이 깊다면 또 깊을 수 있는데 네. 처음에 그러면 잠깐만 처음에 이거 원이 언제쯤 넣었었죠? 몇 년도쯤에? 10년 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10년 전이에요? 와 벌써 10년이나 지났네. 예. 그러면 아니 영화상 그것도 10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러고 보면 설정으로 그렇게 돼 있죠. 처음에 나왔던 딸이 네. 한 5살도 안 된 딸이 네. 지금 말씀실은 10대로 나오니까. 네. 맞아요. 10년이 트는 거고 네. 이제 그 기간이 또 5년이라는 분립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냥 실대상으로는 연도상으로는 이제 당겨진 거긴 한데 이제 그렇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것도.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자역학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그 영화 자체는 글쎄 영화 자체가 다루고 있는 양자역학은 사실은 말이 뻥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양자역학 안에서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그 앤트맨이라고 하는 그래서 퀀텀 매니아라는 스펠링 안에 보면 앤트맨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요? 퀀텀에서 Q를 떼면 QU를 떼면 엔트잖아요. 퀀텀에서 QUANT니까. 아,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매니아 할 때 매는 또 매니잖아요. 예, 매니악이니까 예. 이걸 띄면 퀀텀 매니악 속에 앤트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퀀텀 매니아 앞에 요즘에 전에는 이제 앤트맨만 나왔는데 앤트맨은 와스프라고 붙여요. 왠지는 아시나요? 몰라요, 그건. 이게 와스프도 얘도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이게 남녀 평등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PC가 묻은 건가요? 네, 그렇죠. 앤트맨만 왜 강조하냐? 맨. 개미 맨만 강조하냐? 와스프도 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앤트맨 앤 와스프 퀀텀 매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떤 부피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랑 관련된 건데 예. 이게 원칙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줄면은 무게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지고 밀도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더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원래. 예.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설정이 앤트맨 1에도 왔다 갔다 해요. 무게가 예를 들어 무게가 가벼워지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파괴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질량을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린다. 그 다음에 다시 커질 때는 다른 차원에서 질량을 빌려온다. 가지고 온다.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투 장면을 보면 애가 가만히 있을 때는 힘이 별로 안 쓰다. 작을 때는 힘이 안 쓰다가 작은 색도 딱 부딪히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 작았다가 커지면서 딱 부딪히니까 엄청난 힘이 딱 생겨요. 예. 원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액션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작아도 그 힘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작은 애가 들러붙은 다음에 사람을 날려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번 편에서 그 부분이 바뀝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 그것도.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화는 영화고 사실 과학은 과학의 네, 어떤 그쵸. 어떤 경계선이 네, 있잖아요. 네. 왜냐면 좀 가면 사실은 스토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사실 이 퀀텀 매니아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전형적인 무슨 이제 뭐 혁명물 거기서도 그쵸, 그쵸. 지가 지입을 진짜 에볼루션 이러더라고요. 레볼루션 하자. 예. 레미제라를 틀어주지 아예 그럴 거면 레미제라를 그러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결국 이 격이 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뭐 되찾는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 같은데 자 일단 푸마쌤 보기에 이제 과학적인 요소를 한 몇 가지 좀 거기서 주목할 만한 과학적 요소가 있었나 그래서 일단은 멀티버스라는 게 양자역학이라면 기본적으로 멀티버스 설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니까 그러냐? 왜냐하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을 내포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차를 탔을 가능성이 있고 타를 못 탈 가능성도 있잖아요. 버스가 막 출발하는데 내가 달렸어. 근데 아슬아슬하게 탈 가능성과 못 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퍼센테이지로 하고 그것이 일어날 확률로 따지고 보면 마치 이제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확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분포되니까 마치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동등하다 그러면 그러한 식의 세계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게 멀티버스와 다중우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네. 그 무슨 멀티버스를 넘나들 수 있는 장치 코어가 네, 있고 코어를 에너지 원이 네, 중심 있고 네. 그걸 그 접근을 했더니 했는데 이제 계속 분열을 하죠.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멀티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 예. 있고 뭐 신뢰된 예. 거 고양이고 하면서 예. 이제 그쵸?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분열되잖아요. 예, 그쵸, 그쵸. 예.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아, 그 과학적으로. 부분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인상적으로. 특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많은 확률이 있다가 와스프가 와서 손을 딱 잡으니까 확률이 하나로 그 많던 가능성이 다 사라지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의 큰 단독으로 있을 때는 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두 개가 딱 만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아. 여러 확률 중에. 그러니까 그 순간 딱 하나로 둘이 딱 합쳐지죠. 안정화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정확하게는 관측이에요. 아. 관찰자 효과.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만나면 서로가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귀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퀀텀 매니아 시작도 의미심장하게 네. 애초에 퀀텀 세계를 네. 관측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퀀텀 세계랑 결합이 되면서 네, 그렇죠. 빨리 들어가죠. 예. 네. 그것도 이제 같은 사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이 퀀텀 매니아라는 영화에서 진정한 퀀텀 매니아는 누구냐? 바로 그 딸이다 이거죠. 아. 캐시랭의 딸. 스콘랭의 캐시랭인가요? 스콘랭의 딸. 딸이니까 캐시랭인가요? 캐시랭. 오. 걔가 퀀텀 매니아였던 거죠. 오. 예. 재밌네 그것도. 그 다음에 걔 때문에 이제 모든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짜증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의 원인이 또 여자야 되냐라고 또 페미들이 와 아.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재밌네 그것도. 아이고, 그래, 마블은 어떻게 뭐 대응을 어떻게, 다음에는 그럼 다음부터 캐시랭이 남자를 갖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다. 하여튼 재밌네, 이것도. 네. 지금도 그 여자들이 너무 난립을 한다고 지금 난리다 있는데. 네. 솔직히, 이 와칸다 새로 신작은 네. 완전 여자판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 적도 남자고. 주인공은 다 여자고. 그래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냥, 내가 보기엔 근데 이 퀀텀 매니아에서 재미난 게 결국 와스프와 앤트맨이 딱 만나는 순간 이제 안정화됐다는 게 그것은 오히려 사실은 페미를 반대하는 결국 이 남녀는 서로 결합을 추구한다는 식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참. 네. 그걸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즈니가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예. 사실 디즈니적 가치를 가장 많이 구현한 작품이 앤트맨 계열이었어요. 앤트맨 1, 2, 3가 가족애를 강조한다든가,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해 디즈니 사상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거든요. 오. 근데 그걸 가장 잘 구현했던 게 이 앤트맨 시리즈예요. 오. 3편도 그렇게 연결되는데, 예.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콜라보가 너무 심한 게, 콜라보가 오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너지 내는 뭐랑 거. 콜라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앤트맨을 기대하고 봤는데 웬 스타워즈가 나오질 않나. 아니, 앤트맨을 기대하고 봤는데 이건 무슨 판도라 행성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우주 어드벤처 물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사실 특히 복장은 더더욱이 내가 보기엔 그 디자인 팀 자체가 예. 그냥 스타워즈 하던 애들 데려온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특히 예. 이제 이렇게 레이저 쏘는 머리 가진 사이보그 같은 애가 등장하는데 예. 슬레이더 스파이더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캐릭터 너무 생기면서 똑같습니다. 아, 예, 맞아요. 예, 그래,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도 차용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반지의 제왕 생각 많이 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이제 막 저기서 협곡에서 막 공성 다녀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로한의 백병 기마병을 갖다가 간달프가 끌고 나오잖아요. 예. 그 장면도 생각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맞는 말인 게 이제 뭐 네. 완전히 다 짜집기 한 건데 네. 솔직히 영화적인 거로만 말한다면 저는 이미 사실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것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볼만하고 재밌는데 네. 사실은 이런 스토리에 마블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거인화해가지고 도시 부시는 장면은 대표적인 가찔라 아닙니까? 가찔라. 예. 심지어 거기서 고질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고질라로 왔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참고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저는 이미 러브 앤 썬더에서 모든 기대를 내놓고 생각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좀 재밌게 봤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적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골치아프 문제예요. 왜냐면은 하나의 이제 중심이 되는 하나의 이슈가 사라지면 그다음부터 내전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누가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잘못해서 거기에 있던 갭이라든지 그런 세력이 갑자기 세력화돼가지고 지구로 튀쳐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뭐 어쨌든 이 만화라는 게 그런 걸 다 그냥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그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만화라는 게. 그렇죠. 디즈니 힘이 그건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평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애들 보기에도 좀 애들 타겟으로 한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또 이제 사상이 또 너무 그런 것도 아니고 파괴를 지향하는 또 이런 애들이 나와서 어른 지향에는 좀 유치하고 애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너무 어중간한 만화책을 보고 자란 돈 많이 될 법한 어른들을 위한 걸로 너무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은 목표를 잘 잡은 것 같아, 사실. 어차피. 네? 아니,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뭐 생각해. 이 M16이라는 총이 왜 서방세의 표준총이 됐냐. 예. 사실 자세히 보면 뭐 하나 딱 제대로 쓸 수 있는 총이 아니란 거예요. 저격도 애매해. 난사하는 것도 애매해. 단발로 쏴는 것도 애매해. 근데 막상 또 재미난 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좋냐? 뭐 하나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면 그냥 적당히 쓰긴 좋다. 이거 저격도 돼. 교전도 돼. 그런 것도 돼. 심지어 인질극 해결할 것도 돼.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만 감수하면.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셀러 소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듯이. 생각해 그런 거예요. 뭐 어느 한쪽에 특출하다가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거고 모든 면에서 다 괜찮다면은 뭐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다고 컨셉 잘 잡은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잠깐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걔네가 이제 그 계산을 위해 보면 뒤에 큰 시스템이 있어요. 작은 장치만 보여서 그렇지 그 연결하는 큰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양자 컴퓨터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당연히 그 양자 세계에 있는 그 미시 세계를 보기 위한 거대한 스코프를 만들 때 보면 이제 당연히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앤트맨 2에 보면 그 거대한 건물 전체에다 그걸 형성을 하잖아요. 아, 예. 그것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좌표와 그런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 컴퓨터 아닌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양자 통신이 열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양자 컴퓨터 없이는 양자 통신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확률을 한 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과연 그러면, 일단 그럼 영화적인 면보다는 양자역학적인 면을 좀 네. 들어가가지고, 저는 사실, 거기서 양자역학적인 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네. 그 엄청난 분열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은, 처음에, 초기에, 네. 그 빨리 기계 끄라고 해서 빨리 껐지만 이미 늦어가지고, 네.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면에서 이 양자역학하고 어떤 대치가 될까? 블랙홀과 역시 양자역학이 뗄래야 뗄 수 없죠. 네. 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블랙홀과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물리학에서는 예.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이론적으로? 아니 비속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 전통 물리에서는 아무리 막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다고 해도 중력이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이 블랙홀이라는 건 빛의 속도에 넘어서는 중력 가속도로 땡기는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만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상 블랙홀의 생성, 존재 자체를 증명할 수가 원래는 없어요. 아, 원래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없을 거다라고 그 아인슈타인이 단언을 했었거든요. 아, 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되게 싫어했거든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 유명한,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예.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예. 그 말의 의미는 양자역학은 뻥이야. 그렇죠. 그건데. 예. 근데 결국은 진짜라는 게 드러난 거고. 예. 아이러니하게도 예. 블랙홀을 처음에 예상했던 게 아인슈타인인데, 예. 실제로 블랙홀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고. 예. 실제 블랙홀 그 주변 그림자 사진도 찍고. 네. 예. 결국 이제, 그래서 블랙홀과 그런 연관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블랙홀은 이론상 질량을 가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체 붕괴라고 하는데 자체 붕괴가 일어나서 폭발을 하지 애가 블랙홀 상태에 유지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 블랙홀 질량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대성 이론에다가 양자역학을 더해서 양자역학에서 얘기한 불확정성의 원리로 그렇죠. 설명을 합니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퀀텀 렐름, 양자세계라는 예. 그 양자세계 속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한 것처럼 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한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영화에서 예. 제가 사실 제일 문제 있게 본 장면이 뭐냐면, 예. 처음에 뭐였더라, 와스프의 엄마가 예. 있던 곳은 엄청 황량한 곳이에요. 예. 근데 예. 실제로 그 전체 세계는 뭐 엄청나게 뭐 동식물도 많고 그런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아니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지는데 이것도 일부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그 나쁜 놈이 다 죽이고, 그리고 나쁜 놈이 만든 제국은 뭐 진짜 스타워즈 안 그렇게 거대한 무슨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사이보그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왜 그럼 처음에 여자는 그 황량한 곳에 있었냐 이거야. 거기가 전체 세계라고 생각해. 근데 원래 거기 설정도 처음에 설정은 양자의 세계는 그런 황량한 곳이다라는 설정이 있었다가 자꾸 중간에 이상하게 변질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앤트맨 1편에 보면 양자세계를 이렇게 비치면 무슨 구 같은 걸로 보호되어 있는 도시 장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라 무슨 돔 같은 데 쌓여가지고 무슨 거품 같은 데 쌓여가지고 그 안에 도시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해는 가요. 뭐냐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양자 세계라고 하는 건 그 양자 엔진 코어에서 보면 사람 여러 개 분열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사실 거의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로 둘러싸면 그 싼 게 계속 관측을 시켜주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안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일단 그러니까 스토리상 근데 예.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첫째 스토리상 이게 모순 아니냐. 네. 그러니까 1편, 2편을 거쳐가면서 사실은 양자 퀀텀 렐름, 양자 세계에 대한 묘사가 바뀌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무슨 아바타를 찍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뜬금없는 거예요. 사실. 아니 문제는 찍으면 처음부터 그냥 아파트 세계에 막 정책처럼 있다가 네. 온 게 아니라 네. 왜 처음에 그 황량한 세계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냥. 왜 그런 설정을 했을까? 이건 사실 애초에 그것도 엄밀하면 그게 애초부터 스토리 공개이지. 네, 그쵸, 그쵸.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풍화사는 어떻게? 이게 혹시 양자역학과 연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있잖아요, 얘가. 예. 관측이 자원자기밖에 안 되니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두 개가 만나야 사실은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황량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아 그러면은 오히려 그 양자역학의 세계가 둘이 만나면서부터 그 나쁜 놈하고 그 이게 와서 범하고 만나면서부터 생성이 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까요? 네,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아 오히려. 네. 아.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에는 확률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관측이 되면 확증이 되고 그때부터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무슨 소수민족이라든지 뭐 나머지 부족이나 이런 거기 뭐 심지어는 뭐 이상한 부족도 많고 그런데 네. 전부 그게 둘이 만남으로 시작해서 다 생성이 되기 시작했다고 봐도. 네, 무방하죠. 근데 다만 영화에서 그걸 묘사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걸 일부러 가린 거다. 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 얘가 혼자 있는데 괴물이 나타나는데 괴물이 똑같이 또 부절하잖아요. 아 그게 그 뜻이 그거예요? 네. 아. 얘 혼자 있으니까 그런 식의 분열되는 세계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관측이 이루어지면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예. 이제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런 증상을 이용해요. 지금 이용해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연산 성능을 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자 컴퓨터한테 계산하라고 계산 환경만 맞춰놔. 그리고 관찰을 안 해. 그럼 내부에서 이론상 어마어마한 반복한 거랑 똑같은 식의 연산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관측을 하면 결과가 탁 발견이 되는 거죠. 참 신기하네. 이게 양자 컴퓨터의 원리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랑 하는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아예 거예요? 틀려요. 프로그램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말 그대로 양자역학적 사고가 없으면 못 다뤄요. 희한해서 전자계산기하고 그쵸. 이 일반 퍼스널 컴퓨터하고는 네, 천지 차이죠. 큰 차이인데 전자계산기 다루던 식으로 퍼스널 컴퓨터 쓰려고 하면은 아예 안 돼버린다. 네, 그쵸. 쉽게 로그인부터 못하니까 네. 왜 더하기 뺐으면 안 돼? 로그인 한참 그 아이디하고 암호에다가 뭐 한참 그 계산 푸시를 썼는데 딱 눌렀는데 디스 D9 해가지고 그 게임에서 억세스 D9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로그인부터 해야 되는데 부팅부터 시켜야 되는데 야 참 이게 그래서 거의 그러면은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는 그 컴퓨터 전자계산기하고 퍼스널 컴퓨터 수준의 차이가 안 나는 얘기예요. 더 큰 차이도 날 수 있고. 더 큰 차이도 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도 전자계산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통적인 컴퓨터는 그대로 계속 쓰일 거고 이제 새로운 쓰임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 계산 못하고 계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에 정치되어 있는 인공지능 지금 자율주행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 야, 이게 참 재밌네, 이것도. 일단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설명들 중에 하나가
왜 그 캉이 처음에 그 나쁜 놈이 처음에 타고 온 우주선은 작았는데 이름이 큰 걸 만들잖아요. 그걸 만든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여기서 이제 계산식을 하고 막 그 멀티버스도 계산을 하고 막 네. 그렇게 해서 좌표도 측정하고 이런 네. 거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세계를 다룬 거라고도 봐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상력이 한계 때문에 이걸 따라가지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러니까 3100년, 뭐 3200년, 어쨌든 30세기 과학자니까 아, 그 얘가 타고 온 그 체어 자체가 예. 그런 양자 컴퓨터라고 보는 게 맞죠. 아, 그 자체도. 네. 음.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 예. 아니 건물이 살아 있어? 야, 너희 사는 세상에 건물이 죽었냐? 아, 이거 참 나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어.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스토리 설정 중에 이게 네. 그 나쁜 놈이 세운 건물들은 다 죽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은 아니 우리의 주인이 위기에 빠졌다 우리가 나서야 되면서 뭐, 분기 특채에서 건물이 나서서 갑자기 예.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죠. 두두두두 가면서. 근데 그게 안 일어난 거잖아요. 네. 아니 이쪽 나쁜 놈이 만든 제국의 건물들은 다 죽어 있구만. 무슨 썰이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 뭐라 할까요? 나름대로 참신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 참신한 아이디어에 좀 도전을 많이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발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사실 지금 왜 기술 발전에 가장 그 제약을 주는 게 아이를 그 법이에요. 그리고 정말 법이 제약을 주냐 그게 아니라 기술 발전을 만들어 버리면 그냥 온갖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솔직히 드론 무기도 솔직히 말하면 드론 무기도 내가 전재산 팔면 열 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드론 무기 갖다가 윤석열 뭐 이재명 다 필요 없어. 한 발씩 먹어 이러면 나라가 전복된다는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다 필요 없어. 예? 원적 발전에서 한 발씩 먹어야지. 원적 발전에서 한 발씩 쏴버리면은 예? 나 혼자서 10발 가지고 이 나라가 전복된다는 얘기인데 예. 완전 폐허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게 법 때문이다. 법 때문이다. 조금 만들고 있으면 경찰에서 뭐 하는 거야? 엿 바꿔버리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 멋으로 내가 대신 바꿔주지. 내라 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안전을 취하는 거지. 그래. 심지어 총도요. 네. 돈만 적당히 있고 그러면 한 달 내에 뭐 기원단총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시내에서 가격 막 누가 장부로 나와. 그게 법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술 발전이랑 법의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참 판타지스럽게 만들었지만 솔직히 실제에서 이런 일 나면 그다음부터 내전이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질서 체계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그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둘이 만나서 생성이 됐다면 설명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옛날부터 있었다면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내전을 겪었겠냐. 네, 그렇죠. 완전히 지구 안 부럽게 그냥 막 그렇게 내전을 겪고. 근데 내전이 그 애초에 제자백가도 춘추 전국시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였던 내전 때문에 생긴 사상이듯이 이런 식으로 이 내전이 빈발하고 이 사륙이 시작되면은 인간은 고뇌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한 세상이나 문명으로 발전이 되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캉이라는 그 나쁜 놈도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게 그동안 많은 사륙과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그 발전시켰던 문명을 구현화시킨 거이고.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재앙의 시작인데 만약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데 그냥 그걸 다 팽개치고 그냥 우리는 일 끝났으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딱 돌아가는 거. 사실 무책임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렇게 관찰자가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네. 또 그 혼란이 무너지고 안정을 찾기 시작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예. 산 너머에 누가 있는지 모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한 인지적 사고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산 넘어갔더니 사람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산 너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보고 있더라도. 이미 관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면 모든 것이 그러면 없는 거냐.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원자 각각 하나하나가 공중에 떠 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얘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두 개가 서로 부딪혀. 그럼 뭔가 에너지가 발생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건 감지가 보통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제서야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기독교 이런 식의 어떤 부딪힘, 요게 관측이라고. 근데 사실 그게 사실 다 피조물적 관점이고 네. 사실 창조주적 관점에서는 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때문에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지. 네.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건데 인간은 창조주 살아본 적이 없어서죠. 창조주적 입장에 서본 적이 없다. 마치 부모는 부모가 돼봐야지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있듯이. 근데 이제 사람도 이제 슬슬 그런 걸 하잖아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신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게임을 하면서 사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로봇하고 네. 인공지능도 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로봇 연구하던 그리스도인이 이 창조과학에 이게 원래 진화론자였는데 창조과학을 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됐냐면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항상 있어요.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그냥 뭐 먹고 싸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다양한 걸 좀 생각하지만 로봇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손인 발 뭐 하나 진짜 심볼고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놀랍다. 그래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뭐 짚는 거 자연스럽게 하지만 로봇 공학자에 있어서 로봇으로 그걸 구현한다. 와 경이 그 자체라는 거예요. 뭘 짚는다는 게. 그런 것처럼 이미 그것을 만드신 분하고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용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 어떤 개념적 차이. 이 개념에 근데 이걸 열고 있는 게 아까 로봇도 그렇지만 특히 인공지능. 인공지능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주체하는 게 잘 안 되는. 그걸 불가능한. 또 이제 그거랑 이제 연결지어서 항상 양자역학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죠. 뭔데요?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실제가 아니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이 그냥 반영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원리를 알면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이제 특별한 이제 뭐 현실을 조작하는 명령 같은 게 있어서 그 명령을 입력하면 현실이 조작되는. 이거 게임에서 치트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체로 엄청나게 큰 게임이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치트 키를 써서 이제 뭐 현실을 넘나든다. 이게 곧 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저도 느낀 건데 네. 플레이어와 그 NPC 아니 캠피시도 NPC인데 이거 그 게임 마스터 게임 마스터 저의 입장이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죠. 치트키는 플레이어에게 있어서는 이거 치트키 있으면 야 엄청나 대단하고 이거 이렇게 했지만 게임 마스터에서 치트키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죠. 왜 치트키 애초에 왜 존재했는지 아시죠? 예. 현재 그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이 망가졌을 때 그걸 고치거나 유지 관리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빨리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게 치트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왕을 무찌르는 게 이제 게임의 목적인데 마왕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갔더니 문이 안 열려. 아니 왜 문이 안 열려? 나중에 게임 출시 때 문 안 열려 이 새끼야. 돈 불어라 새끼야 하면 게임 망하는 거 아니야? 그쵸. 바로 길바닥에 나왔는데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닫게 해야 되나? 아니 뭐야 치트를 해서 빨리 순간적으로 딱 시킨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근데 안 열리네. 이거 큰일 버그네 빨리 고쳐야지.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치트키잖아요. 사실은. 그거 없이는 게임 출시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플레이어는 빨리 무조건 이제 이 마왕을 딱 죽이고 뭐 그 후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 문장 보는 게 목적이지만 정작 게임 마스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전체 과정 중에 뭐 하나 문이 안 열리거나 이제 부상당해서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가 안 된다든지 타격했는데 뭐였더라 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든지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그게 버그라서 죽일 놈 살리는 뭐 멱살 잡히고 막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트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그 고비고비로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재현시키는 게 치트키의 아이러니하게 용도란 말이에요. 정작 게임 근데 정작 플레이어는 치트키 써가지고
바로 순간이동해서 대왕 바로 일격 필살 해가지고 데미지 1000만배 해가지고 딱 이겼다 너무 재밌다 이건데 아니 이거니까 허무하고 이제 게임 위급증이야 이렇게 할 때 게임 마스터는 진짜 피눈 흘리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플레이어라면 솔직히 게임 마스터 아니고 정확히 뭐죠?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게 좀 편할까요? 게임 마스터나 그 게임 마스터는 원래는 게임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면 천사의 게임 프로그래머 자체가 신인데 신의 입장은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하고 플레이어는 그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틀리죠. 그리고 사실 느끼는 재미도 틀려요. 예, 맞아요. 느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럼 게임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게임을 보잖아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짰겠다는 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 최단 거리를 어떻게 깨야 될지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대로 깨보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아. 그럼 재미가 없는 거지. 마치 그 레오가 그 매트릭스 1에서 보면 레오가 처음에는 사물이 그냥 일반 보이다가 그 각성을 해서 저부 0과 1로 보이잖아요. 코드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총알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면 총알이 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짰는데 딱 아까 말한 그거죠. 이거 이렇게 짰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멈출 거네? 멈췄다. 그래서 멈추자 이게. 그렇죠. 그런 거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 내부 이 플레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보이는군요. 네, 보여요. 진짜 프로그래머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 이제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재미가 없어. 그렇군요. 특히 이제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건물을 먼저 공격하고 어떤 건물은 나중에 공격하고 탁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공격할 건물을 저기 멀리에다가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애들이 그쪽으로 공격이 일단 몰려요. 얘가 부셔져야 다음 골로 가니까. 그러면 그 동선에도 덫을 막 깔어. 그럼 오는 대로 족족 다 죽어. 그렇군요. 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김여인이랑 한번 스타크 딱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일꾼들이 자원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외딴 광산을 하나 일부러 남겨요. 그러면 그걸 캐겠다고 일꾼들이 막 와. 중간에 덫을 설치해가지고 애들을 죽여. 그러면 이제 애들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저쪽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호두라 그러면 죽은 애들을 다 좀비 뼈다귀 병사로 다 부활을 시켜. 그래가지고 그 광산을 뺑 눌러서 지켜요. 그러면 일꾼이 왔다 죽어. 또 막 쌓여. 그럼 또 뼈다귀 병사가 계속 늘어요. 나중에 뼈다귀 병사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뼈러쉬. 모이네로 럭시를 하면은 막 사방이 박살이 납니다. 사실 내가 같이 이런 생각인데 인연 홍준호 한 팀 먹고 저하고 푸마사님 한 팀 먹고 스타크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한 10억 내기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써도 못 이기고 자꾸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상표니까 하늘 게임 아니고 내가 졸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돌리고 있었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품어서 이게 억울한 게 내가 분명히 조건을 걸었죠.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걸로 하라고 진짜 컴퓨터 쉽지 말고 사실 하고 있었는데 로봇으로 안돼. 머리 쥐어뜯고 쓰러지는 거야.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현재 우주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반박하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근거를 못 찾아요. 사실 내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말이 된다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재밌는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찾아냈거든요. 게임 만약에 현재 세상을 엄청나게 거대한 뭐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게임으로 그 컴퓨터 구현한 거하고 현재 존재하는 실제 세상어를 만약에 완전 초압축을 시켜버린다 블록 같은 걸로 그러면 어느 쪽이 부피가 더 크겠냐 이거. 결론적으로 부피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컴퓨터 안에 구현된 세상도 0과 1의 전자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금 세상도 실제로 전자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와 전자라는.
그러니까 그쵸 원자핵과 전자라는 네. 전자기로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원자핵과 전자는 크기가 같고요. 예. 거의 같고 예.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모든 부분 다 빈 공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자라고 아니, 하는 것도. 컴퓨터 안에 구현된 거고 여기 있는 거고 전체적인 질량 제대로 된 실질적이 존재하는 걸로만 따지면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 현재 만들어진 게 실제면서도 실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결론이 사실 한 가지 결론으로 도착을 하게 돼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말이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불확정성한 확률도 차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일정한 결정된 거를 보고 있다.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실 창조주가 존재한다. 라는 결론으로 사실 과학계가 점점 몰려가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실제 존재하시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그동안 인간에게 가르쳤던 창조적 관점을 계속 부여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모두 인공지능, 로봇, 게임, 뭐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도 게임은 이미 그런 거고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계속 시험을 가하고 있다. 사실 시험이 아니라 계시인데 인간에게 그 시험으로 받아진 거예요. 인간을 신을 거부하는 순간 그게 계시가 아니라 시험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치 사울왕한테 다윗이라는 왕이 새로 나올 거라는 걸 계시했을 때 사울에게 그게 시험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냐? 예, 받아들이지 아니냐. 않느냐. 예. 그 차이가. 네. 그 모든 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했지만 어떤 사람에서 그게 시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변형된다. 누굴 왕으로 세울 거다 하면은 이런부터 먼저 죽여야지 이런 망상에 빠지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지금 현대 인류가 과거에는 몇몇 소수의 권력자들한테 주어졌던 게 이제 전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인류 재정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이 폴아웃이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간과 거의 유사한 거의 인간을 완전히 복제하는 심지어는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기억과 외모를 완전히 카피할 수 있는 기술력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봇을 해방시키려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 로봇의 어떤 의미를 둬야 될지 고민하게 돼요. 결국 그걸 총칭해서 뭐라면 인류 재정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주인공한테 주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누군가가 그 로봇을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은 그 로봇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냐? 지시해서 총을 들고 죽이려는 인간을 죽일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현재 개념에서는 말이 안 돼.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서 컴퓨터나 장난감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을 살해하는 살인 행위를 하겠냐는 의미지만 그게 워낙 인간과 유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주인공 관점에서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단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이 사실은 전체적 게임 내 메시지예요. 결국 그쵸. 그것이 합쳐서 인류 재정의예요. 인류를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 아닌 그에 준하는 지성체라는 거든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냐. 그래서 애초에 그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다 말살시키는 세력하고 그걸 만드는 애들하고 걔네들은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되고 해방시키는 애들하고 막 서로 싸운다는 내용인데 그쵸. 그 인류 재정의가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네. 왜냐면 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챗GPT 그딴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원자폭탄을 어디 훔쳐서 거기 서버에다 탁 터뜨려서 챗GPT를 한 번에 싹 없애버린다. 물론 근데 관련해서 이제 물론 죽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EMP를 터뜨려서 챗GPT를 진짜 없애버렸다. 그래서 없애버린 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냐? 재물손괴냐? 아니면 살인죄냐? 지금이야 챗GPT 정도야 뭐 그게 무슨 살인죄야겠지만 완전히 진짜 인간과 진짜 친구적인 더 뛰어난 완전히 지성체 같은 인공지능이면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라는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캉이 데리고 있는 인공지능 애들은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생물이 그냥 아니고. 로봇이에요. 그냥.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애들 중에도 그런 로봇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생물학적 로봇하고. 그러니까 두 개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머리에서 레이저 쏘는 애는 완전히 사이보 같고 그다음에 그 온몸이 젤리로 돼 있는 애는 걔는
걔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생체 뭐 같지만 사실 음. 걔도 따지고 보면은 인공생명 체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 왜냐하면 이제 걔 즙을 마시게 되면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로봇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참. 네. 아니 실제로 보면 우주선 조종관도 걔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 게 네. 뭔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퀀텀 매니아라는 이 영화 자체가 현재 어떻게 보면 마블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예. 왜냐면 마블이 영화가 벌써 지금 거의 100편 가까이 쌓인 거 아닌가요? 네. 드라마 합치면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얘기는 되게 깊이 있어졌어요. 예. 아니 사실 담고 있는 것 자체는 되게 깊어.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그 아까 말한 게임 동기에 나온 인류 재정의 문제가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현재 현존하는 게임 중에 이 가장 이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점을 다루고 있는 게임 몇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라스트 오브 어스예요. 예. 이 라스트 오브 어스 스포일러니까 뭐 대충 이 정의라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개인이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것좀 받았지만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것이 정말 정의냐 올바른 거냐 그런 걸 질문 던지지. 이 와치독스라는 게임 혹시 들어봤습니까? 네.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실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인간이 사생활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잘못하면 완벽하게 감시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래서 보면은 개인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 막 폭로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중요한 비밀이 예. 그러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장들 이 공통적 처리에서는 뭐 개인의 단순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개인이 되게 심각한 문제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쇄살인범의 정체를 밝혀낸다든지. 근데 거기 중에 제일 재밌게 본 장면이 뭐였냐면, 네. 예, 그 아파트 복도인데, 네. 이거 진짜 웃겨요. 어떤 여자가 친구랑 수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애인이 꽃다발 들고 네. 데이트로 가자고 이제 깜짝쇼 하려고 네. 했는지 뭐 노크를 들고 있는데, 같이 그 사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어떠냐고? 아이, 진짜 최고지. 근데 뭐 문제점 없냐고? 그러니까 그 걔가 자기 이름 나니까 딱 멈추고 있는데, 그 설정. 사실은 말이야. 다른 거 나중에 딱 하나가. 그게 뭐냐고?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밤에. 그걸 듣더니 갑자기 나 꽃다발을 바닥에 팽개치고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 도청도 아니고 뭐야. 동대방에 떠든 거 아니야, 옆에 내가. 아, 근데 보기엔 웃기지만 개인적 입장에서 진짜 칼불이 나. 솔직히. 그렇죠. 진짜 미국 사나이였어. 이런 이 땅땅땅.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땅땅땅.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그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적당히 그걸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적당히 다루는 식으로 했지만 그 아까 이 현재 인간은 진짜 새로운 시대를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퀀텀 여기서도 퀀텀 매니아의 내용도 사실 스포일러 스포일러지만 이 주인공이 여자가 우연한 기회에 흑인 어디 조난당한 흑인을 구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었다. 이놈은 조난을 당한 게 아니라 유배를 당한 거고 엄청나게 위험한 놈이라서 유배시킨 건데 자기가 뭣도 모르고 얘를 도와주고 해주는 바람에 얘가 막 그 힘을 되찾아가지고 온갖 폭정을 휘두르고 결국 전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듯이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특히 양자 컴퓨터의 출현이 네. 인간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단편적으로 가볍게 다룬 거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양자 컴퓨터 만든 회사가 그 사람이 양자 컴퓨터 만든 회사 사장이잖아요. CEO잖아요. 네. 그 나쁜 놈이. 이놈이 진짜 초권력을 갖고서 이 일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옛날에야 서류로 컴퓨터 서버에 없이 서류로 다 그걸 정리했는데 요즘은 너무 자료가 방대해지고 다루는 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무조건 컴퓨터 서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서버 암호를 다 뚫어버릴 수 있다? 물리적으로 그 어떤 데서는 어떤 재미난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테러범이 어떤 건물을 딱 장악했는데 워낙 그 내부로부터 그 서버를 완벽하게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어떻게 가는 거지? 봤더니 도끼를 자른 거예요. 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서버로 치트를 못하지. 도끼를 잘라봤어요. 그 도끼에 꽂혀 있는 거야. 서버 선에. 이러니까 안 되지. 진짜 도끼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거 아닌다면 이거 양자 컴퓨터에서 다 뚫린다는 얘긴데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비슷한 존재가 하나 나오죠. 영화에 보면 생각을 읽는다고. 사실은 이제 생각을 읽기보다는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할지에 대한 확률을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그럴듯한 걸 추론해내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보면은 모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액을 마시게 하는 애라든지 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다 양자 컴퓨터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거기서 보면 인공지능 로봇을 갖다가 비밀번호 대! 딱 그러니까 딱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갑자기 찌직 생각을 딱 읽더니 얼마 망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모독이라는 머리 크네. 걔도 사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실 그 다스베이더의 오마주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미래 인류의 모습이다. 그쵸. 내 머리는 너무 쓰고 팔다리는 안 써가지고 팔다리 줄어들고 머리만 커진다.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건 아니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참 양자역학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절대 안 변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도 절대 안 변하는 반드시 원칙이 하나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쵸. 왜 인간이 두려냐면 나쁜 걸 뿌렸으니까 나쁜 걸 걷는 걸 두려워하는 거지. 좋은 걸 뿌렸는데 왜 좋은 걸 걷는 걸 두려워하냐 이겁니다. 자기 욕심 부리고 맨날 등 쳐먹으니까 문제인 거는 거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왜 발전시켰냐. 난 등 쳐먹으려고 개발했으니까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의도,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실 알파고도 지금까지 알파고 사건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세돌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순간 그 사베스인지 차베스인지 뭐 사바베스인지 사바사바인지 간에 그 만든 사람들하고 프로 제작들의 얼굴이 다 사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실 왜 사색이 됐겠냐. 오히려 제대로 올바른 개발자라면 좋아야지. 그쵸.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겼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게 망했다. 뭔가 꼬라박았는데 진짜 꼬라박지고 됐다. 원래는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사람을 속이고 딱 해가지고 투자도 받고 막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게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그 악수를 두잖아요. 이기려고 막 오버해서 삽질을 막 하질한다. 아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깨끗하게 나 졌어 이러면 되는데 애가 이기질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막 강박관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근데 내가 내막을 좀 알아요. 나이가 아까 말대로 우리 그 이미 나중에 시간남이죠. 그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근데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냐면 그때 그 알파고가 그때 당시 그 판에서 엄청 삽질을 뒀듯이 이 사람들 그 이후 이 회사 자체가 그 삽질을 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알파고 측에서 버전 2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난 거 만들었다. 커지도 이거 막 그랬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누구나 와서 더 봐라. 이길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이렇게 안 하고 이태에서 와가지고 딱 몇백 판만 딱 두고 몇십 판인가만 두고 그다음에 커지에서 이기고 땡 그리고 폐쇄시켜버려 또. 은퇴를 했죠. 왜 그랬을까? 한때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백전백승에 무패 신화가 필요하다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뭔가 더러운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제3세대 그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지는 웨이모라는 물건이 있어요. 얘네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얘가 지금 3세대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됐는데?
특정 시간, 특정 거리에서 애들이 그쪽으로 몰려들더니 뻗는 거예요. 아니 수십 대 차가 예. 왜?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원래는 이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멈춰. 그럼 또 다음 차 와서 그 뒤에 가서 또 멈춰. 멈춰. 그래가지고 그 해결 못한 것이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사람이 아니 밤마다가 로봇 택시가 우리 골목 앞에서 계속 진을 치는데 이 찾기를 막아서 되겠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일단 사람이 거기 달려와서 멈추면 사람이 몰고 나간대요. 일단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일단. 예 그래서요? 안 그러면은 도로를 계속 막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갖다가 막 초정밀지도로 떠오고 막 오만 삽질을 해가지고 땜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알파고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에이.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알파고 그렇다죠. 그럼 회사는 똑같이 행동하냐 이거야. 알파고 그때 당시 해볼수록 왜 거기서 몰려들어서 거기 뻗냐 이거야. 아니 내가 이게 왜 심각하냐? 이제는 중국에서 알파고 1, 2급에 그 지금 절인가? 그게 그 정도 성능이 나온대요. 예. 아니 그렇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예. 그럼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알파고 이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는 거예요. 2014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알파고에서. 2017년이었나? 어쨌든 그쪽에서 2017년이었나? 예, 어쨌든 그쯤인데. 그게 왜 그러냐? 시기를 이 사람들이 잔머리 그래서 시기를 다 놓친 거예요, 그냥. 그쵸? 솔직히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근데 이제 그 칸도 그 나쁜 놈도 처에 도착했을 때 사기치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그냥 단순한 여행자라고. 예. 그러다가 정체가 들통나는 순간 돌변하죠. 예, 돌변도 돌변이고 허를 찔리잖아요, 제일 심각하게. 만약에 생각이 있었으면 딱 연결된 순간 아이 타가 뒤에서 딱 찍어서 아이 네가 왜 나한테 있어? 난 처음부터 속였던 거야 이렇게 하는지. 여자의 행동 여자가 그걸 막 만지면서 뭔가 이상해하면서 두통난 거야? 이렇게 있잖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성경에 인간의 만물보다 거짓됐단 말이거든요. 앞으로 뭘 개발은 뭐가 나오든 이 우주에 뭐가 있든 간에 인간의 마음보다 거짓된 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블랙홀 얘기했잖아요. 양자역학적으로 사실 블랙홀에서 무한대의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블랙홀 엔진, 그러니까 태양 대신에 블랙홀을 하나 옆에 두고 인류가 필요 없는 쓰레기 갖다 던져주면서 에너지로 변환해가지고 왜냐하면 블랙홀은 그 블랙홀 자체로 보자면 물질을 100%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블랙홀을 띄운 다음에 얘를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 그렇죠. 잘못하면 지구 전체에 다 먹혀버리니까. 쉽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하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네, 그쵸. 블랙홀에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뭐랄까. 거기도 보면 알겠지만, 얘가 31세기 과학자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왜 이걸 충전하는데 왜 딴 사람의 힘이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얘가 31세기의 과학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요즘에 우리가 컴퓨터 갖고 여러 가지 막 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 뿐이지 원초부터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원초부터 원래 원초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던 그 개념이 있는 전자공학자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31세기의 과학자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사람들은 불이 피우면 라이터를 켜고 그러는데 만약에 라이터가 없으면은 그 나무를 켜야 되는데 옛날 원시인들이 훨씬 잘 피지. 그렇죠. 심지어는 나무 킬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무 킬때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파란꿈을 만들어주는데요. 그거 몰라서 묶이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참 이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리석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그 대단한 걸 히스 입자 못 만들어가지고 그걸 뚫리지 못해서 그냥 합질하지 않나? 그 핀입자. 핀입자죠. 히스 입자가 핀입자인데 참. 뭐랄까 재밌네요, 이것도 참.
그래서 이 과학자에 대한 환상.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랑 예. 과학자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엔지니어는 그 밑에서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쉽게 해서 과학자는, 예. 맥가이버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엔지니어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론을 만들어서 이론을 실용화시키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재미난 얘기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